자, 이거는 BMW 역사? 또 아니고 이건 자동차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인입니다. BMW X2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X1 시승했는데 X2 뭐하러 또 시승을 하냐? 사실 오늘은 이 차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이왕 X2 나왔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조금 서운하니까 조금만 얘기하면은, 엔진은 지난번 X1 시승했던 차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4기통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처음 시동 걸 때 그 불쾌한 뭐 이러면서 걸리는 그 느낌은 이 돈 주고 느낄 거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그 7단 게트락 DCT 미션도 물론 SM6에 들어갔던 그 모델과 동일한 모델이기는 하지만 엔진 자체가 얘가 이제 저 RPM에서 토크가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 RPM에서 막 꿀렁거리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원래 BMW가 사용하던 전륜에 사용하던 8단 아이신 자동 미션에 비하면 처음에 딱 출발할 때 그 DCT 특유의 1단 출발에서의 그 뭔가 제대로 확 맞물리지 않고 이렇게 RPM이 좀 이렇게 겉도는 느낌, 약간 수동 운전할 때 반크러치 밟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든다. 자, 다만 X1 제가 시승했던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완전 베이스 모델이었어요. 진짜 옵션 하나도 안 들어간 베이스 모델이었는데, 얘는 그래도 지금 엠팩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X1, X2가 엠팩 들어간 차량이 승차감이 훨씬 좋습니다. 자, 이게 BMW 안에서도 차량들마다 이 엠서스가 들어갔을 때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 건데, 대표적으로 3 시리즈 같은 경우에 노멀 모델보다 엠팩이 들어간 모델이 더 승차감이 하드합니다. 그래서 잔진동도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X1, X2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모델에 비해서 이 엠팩이 들어간 모델, 엠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이 잔진동도 훨씬 잘 거르고요, 좀 큰 범프를 만났을 때 부드러운 느낌도 훨씬 좋아요. 그러면서 더 나은 운동 성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X1, X2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 겉에서 보여지는 이 디자인적인 거를 다 떠나서 무조건 서스펜션, 승차감 때문에라도 엠팩을 고르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좀 미세한 차이이긴 한데요, 원래 BMW는 쿠페형 SUV를 만들 때 단지 디자인만, 단지 루프라인만 깎아놓지 않습니다. X5와 6를 놓고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 A필러의 각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전구도 다르고, 실내에 타 있을 때 이 헤드룸에 남는 공간감도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하체 세팅도 달라요. 같은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 30D 모델을 놓고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X5와 6의 운동 성능이 다릅니다. 승차감이 다릅니다. 자, 그게 X1, X2에 와서도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냥 이렇게 뭐 급차선 변경 한번 딱 해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이번 X2는 이 엠팩 기준으로 나름 이 컴포트한 승차감도 굉장히 괜찮고요, 운동 성능 나쁘지 않고요, 차 사이즈 딱 컴팩트해가지고 좋고요. 엔진 미션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처음 출발할 때 이런 막 좀 이런 느낌들이 좀 예민하다거나 이러면 사시면 안 됩니다. 딱 여기까지 이제 이 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BMW 안에 이제 T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 뭐 자동차 안에 순정으로 T맵 들어가는 거, 그래 뭐 볼보도 들어가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보기에는, 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 지도 하나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메뉴 구성 하나조차도 전부 BMW의 UI UX란 말이죠. 볼보랑은 전혀 다른 느낌인 거예요. 볼보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T맵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거 누가 보더라도 그냥 그 T맵 어플리케이션이 뜨는 거예요. 최소한 그 T맵을 누르고 난 다음부터는 T맵의 폰트, T맵의 UI UX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지도의 느낌, 길 안내하는 하다못해 이런 초록색 라인을 그려주는 요 느낌조차도 전부 그냥 T맵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건데, 얘는 지금 분명히 T맵을 사용하고 있는데 BMW의 UI UX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 합니다. 자, BMW가 이 ID9 OS부터 안드로이드 기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ID8, 8.5까지는 리눅스 기반으로 전부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번에 ID9이 되면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T맵도 들어오고 뭐 멜론도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얘도 안드로이드 기반이고 볼보도 안드로이드 기반 아니야? 야,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자, 볼보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인데 AAOS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의 약자냐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예요. 자, 그래서 볼보에 들어가 있는 AAOS 같은 경우에는, 자, T맵을 실행하면 방금 어떻다 그랬죠? UI UX가 그냥 T맵계 그대로 떠요. 그리고 바깥에 보이는 볼보나 폴스타의 그런 자동차 메뉴 같은 것들
사용자들도 그냥 원래 안드로이드가 만들어 놓은 그 UI UX에다가 이제 컬러랑 이제 메뉴 위치 정도만 바꿔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걔는 T맵을 그 안에 가지고 넣는다 하더라도 자기네만의 볼보만의 UI UX를 사용할 수는 없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단지 UI UX를 자기네 걸로 못 쓰는 거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자기네 브랜드만의 어떤 특화된 기능이나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주기에는 이제 한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BMW는 AAOS가 아니라 AOSP,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완전 새로운 자기네만의 플랫폼인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볼보에서 사용하는 AAOS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깔리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 프로그램들도 그냥 원래 만들어져 있는 대로만 설치해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BMW의 AOSP를 가지고 만든 새로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플랫폼을 구성하는 코드들은 안드로이드 거를 갖다 썼지만 어쨌거나 자기들이 새롭게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T맵 같은 경우에 차량에 훨씬 더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꼭 지금 T맵뿐만 아니라 여기 인포테인먼트 지금 멜론 같은 것들도 보면 지금 이 UI UX가 전부 다 BMW화 되어서 나오고 있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 뭐 날씨 앱부터 시작해가지고 멜론 차트, 뭐 음악 서랍, 뭘 눌러본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BMW의 UI UX가 마찬가지로 지금 요 인포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HUD에 따다닥 완벽하게 깔끔하게 녹아들어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요 멜론을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거 제네시스에도 들어가 있지 않냐? 제네시스에도 들어가 있는 멜론이랑 뭐가 다른데? 바로 플랫폼이 다르죠. 얘는 지금 안드로이드 기반의 멜론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기반의 T맵이 UI UX만 싹 BMW 걸로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거라고요. 제네시스에 들어가 있는 멜론은 같은 멜론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현대만이 사용하고 있는 그 자체 플랫폼을 위해서 만들어진 멜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처럼 자체 플랫폼을 사용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기네 플랫폼 전용으로 그걸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만들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된 거고, 이렇게 BMW처럼 이제 자기네 플랫폼을 아예 애초에 이 AOSP를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앱이 있다라는 가정하에는 이제 그걸 이제 끌어당겨다가 자기네 UI UX로 이제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이제 소름이 돋는 포인트는 이 AOSP,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자기네 플랫폼을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죠. 메르세데스도 AOSP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차량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의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카카오야, 메신저 앱을 차에다가 넣고 싶어. 그런데 지금 안드로이드용, 애플용 앱 2개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PC용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다 따로 쓰고 있으면은 그거를 하나 만들 때마다 어떻게 최적화할 거고, 무슨 기능 하나 생길 때마다 그 많은 플랫폼들을 어떻게 상대할 거야. 그리고 그거 만들어줘봤자 니네 사용자가 몇 명이라고 우리가 그거를 왜 만들어줘 라는 얘기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이 많은 브랜드들이 다 같이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활용해가지고 자기네 플랫폼을 만들고, 덕분에 안드로이드 마켓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쓸 수 있는 상황이 돼. 이러면 이제 안드로이드용 앱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여기저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들 입장에서도 개발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진짜 저는 이거는 혁명이라고 봅니다. 네. 단지 볼보에서 사용하는 그 AAOS만 봤을 때는 저게 그래 볼보 같은 데들은 사실 한국향 지도를 개발하거나 이렇게 할 그것도 돈도 없고, 그래 저게 현명한 선택이었겠다. 그런데 솔직히 브랜드 입장에서 여기 메인 화면에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그것도 무슨 내비게이션 지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자기네 UI UX가 이 화면을 꽉 채우는 거는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가지고 이제 플랫폼을 아예 만들어 버리니까 앱을 땡겨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HUD도 보세요. 지금 이거 구간 단속 중인데 구간 단속 지금 평균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구간 단속이 지금 몇 킬로 남았는지, 그리고 지금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심지어 구간 단속이 끝날 때까지 몇 분 남았는지까지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내 차 안에 하드웨어랑 완벽하게 이제 결합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까지 오고 나서 결국에는 BMW도 자기네들이 원래 리눅스를 개발하던 그 플랫폼을 완전히 갖다 버리고 아예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자기네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 버리게
된 거죠. 자, 제가 전에 BMW 7 시리즈 보면서 역시 BMW가 가장 많이 앞서 나간다.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시키면은 애플 카플레이의 그 지도 화면을 결국에는 이 클러스터까지 내줬다. 이거 결국엔 나중에 이거 전체가 다 애플 카플레이로 이렇게 막 도배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네요. 아니었어요. 그거는 진짜 과도기적으로 한번 그냥 시도해봤던 그런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그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를 딱 연결하고 T맵을 딱 때리면 T맵의 지도가 이 메인 클러스터에 딱 떴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냥 과도기적으로 한번 해봤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애플 카플레이도 답이 아니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그냥 연결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그렇다고 볼보처럼 이 전체 시스템을 걔네한테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뭐 앱 개발사들의 UI UX를 여기다가 그냥 띄우는 것도 답이 아니고, 결국에는 안드로이드에서 오픈소스로 열어준 걸 바탕으로 자기네 자체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해서 그 안드로이드용으로 개발된 앱들을 지금 이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를 시키는, 상상하지 못했던데 그런 방향으로의 갈피를 잡았네요. 그리고 지금 또 재밌는 거는 요거 지금 애플 카플레이도 제가 연결을 해놨거든요. 자, 보세요. 이 차에 있는 T맵을 보다가 카플레이, 이제 휴대폰에 있는 T맵으로 만약에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좀 똑같이 길 안내를 한번 더 해볼게요. 딱 누르면 보이세요? 야, 방금 무슨 포인트에서 제가 야를 한 건지 눈치채신 분 있나요? 원래 BMW 자기들이 이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로 만들기 이전에는 7 시리즈에서 애플 카플레이 연결해가지고 T맵 딱 작동시키면은 계기판에 지도가 뜨도록 그거를 허용해 줬었잖아. 거기까지 열어줬었잖아. 그런데 이번에 ID9이 되면서 차량에서 BMW 맵이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거를 써버리니까 휴대폰 카플레이 T맵을 작동시켰을 때 계기판에 지도 나오는 거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폰트만 나오게. 이거 차등을 둔 거죠. 차등을 둔 거죠. 지금 HUD에도 아무것도 안 나와. 만약에 여기서 다시 순정 내비로 길 안내를 딱 때리면 다시 뜨죠.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멜론 같은 거 있잖아요. 멜론이 HUD에 다 들어와 있어. 스포티파이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뭐 멜론이나 스포티파이, T맵 뭐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들 입장에서 지금 이 BMW만을 위해서 앱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여기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UI, UX는 그들 회사의 것들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보이게 되겠지만, 그리고 각 회사들마다 우리는 HUD의 내비게이션, T맵 정보를 어떤 것까지 보여줄 거야 라는 것도 분명히 이제 달라지겠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AR HUD를 굉장히 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T맵이나 무언가가 들어갔을 때 AR HUD에 띄울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지겠지. 혹은 이 내비게이션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네들의 AR 기능을 묶어서 이 T맵을 증강현실로 띄워주는 것조차도 가능해지겠지. 와, 이 안드로이드에서 자동차용 오픈소스를 열어가지고 이 플랫폼 대통합의 시대를 이루게 될지는 몰랐네요. 그리고 아까도 제네시스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현대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플랫폼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용할 어플리케이션들도 열심히 막 넣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현대도 하루빨리 사실 이제 여기에 합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대 같은 경우에 판매량도 되고 이제 뭐도 되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 자체 플랫폼으로 밀어붙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앱 개발사들에다가 야, 너네 우리 거 전용으로 만들어 와 라고 하면은 그게 어쩌면 먹힐 수도 있죠.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 차량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어떤 굉장히 대단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또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에 휴대폰 안에다가 이렇게까지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깔고 잘 활용하면서 살고 있을 거라고 뭐 상상이나 했나요? 결국에 자동차도 그렇게 간다라고 보았을 때, 그렇게 나중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나올 때마다 야, 우리 걸로도 만들어줘, 야, 우리 현대 것도 만들어줘, 이거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 현대도 빨리 이걸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전체적으로 뭐 BMW 원래도 굉장히 부드럽기는 했는데요. 느낌인지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부드럽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이 영상은 X2 리뷰 영상이었으니까요. 여러분 X2에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동차 플랫폼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만약에 스터디가 된다면 제가 따로 또 한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촬영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